가을밤 정동길을 걸으면서 덕수궁과 박물관 등 역사 문화시설을 돌아보는 정동야행.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상을 빌려주는 환복소에 일본 헌병옷과 일왕옷이 걸려 있고 한 번 빌려 입는데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책을 하듯이 걸어갔거든요. 버스에서 일본 헌병복, 일본 천황복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고 국민들을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었었던 복장인데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를 체험하자는 취지인데 역사적 아픔과 관련된 의상을 비치해 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컸습니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자는 의미로 버젓이 전시하고 빌려준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거든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독일 나치 군복을 대여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 중심의 천황 단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는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일왕옷은 한 차례 대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대여업체가 계약사항과 달리 무단으로 대여 의상을 추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현장 점검 의무 같은 건 있는 거잖아요. 현장이 좀 복잡하고 안전관리나 그런 측면이 많이 저하다 보니까 소홀한 거는 인정하는 거죠. 행사 대행업체 측은 대여업체가 수익을 위해 문제의식 없이 진행한 것 같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광화문 광장에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포스터가 설치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전시를 조기 철거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자, 이달 초에 다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예술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선 총독부 건물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으로 일장기를 떠올리게 하는 빨간색 동그라미도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 계열의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선명히 보입니다. 경복궁은 총독부 건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개장 기념으로 서울시가 작가들과 협업해 광화문 변천을 그린 4개 작품 가운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광화문을 그렸다지만 수탈과 민족정기 단절을 상징하는 총독부 모습이 선명한 데다 일장기가 연상되는 배경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슬리죠. 지금이 해방되니까 언제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잔해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일제강점기를 표현한 그림에 일장기 느낌의 빨간 동그라미를 넣은 건 너무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일단 조선 총독부 눈에 딱 들어왔고 저건 일장기다 딱 상상이 되고 그 밑에 부분은 우리나라를 그려놨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서울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시대별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거라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장기 논란에 대해서도 그림 속 네모는 길, 동그라미는 문이라며 암담한 현재를 벗어나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학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결국 해당 작품은 물론 4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최근 일본 관련 이미지 사용으로 논란이 빚어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조선 총독이 살았던 청와대 옛 본관 모형을 복원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을 샀고 국가철도공단도 광복절 기념 SNS 게시물에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이미지를 첨부했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청와대를 상징성과 예술성과 자연, 역사성이 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바꾸고 옛 본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옛 본관이란 1939년 일제강점기에 지은 조선 총독 관저를 말합니다. 조선 총독 3명과 미 군정 사령관이 사용했고요. 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통령 6명이 살면서 집무실로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왜 복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대통령의 삶과
권력 문화가 남아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그런 것을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철거해 공터로 남게 된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도 이 건물의 철거와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비판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건물 복원이 아니고 작은 모형, 미니어처를 만들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일주일 뒤엔 모형 대신 사진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니어처를 모형으로 제작할지 사진으로 미니어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할지. 대체 얼마나 중요한 터가 어떻게 방치돼 있기에 복원하겠다는 건지 가봤습니다. 청와대 옛 본관 터입니다. 천하제일복지라는 비석이 있고요. 옆에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했다. 또 외세 침탈의 상징이 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다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일했던 곳이라 복원하려고 했던 거지 조선 총독 관저라 검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 스스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 했던 친일 논란 발언을 떠올리면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일단 일본 식민 지배를 긍정평가했고요.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중국 정신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험하는 습관.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인은 침착히 대응했지만 한국은 호들갑에 익숙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그 수산물에 혹시 그 방사능이 있을까봐 한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갖고 그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